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까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이번에 배울 건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더 재밌겠죠? 그죠? 자, 일단은 내가 여기서 사용할 문자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라지악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스몰악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라지알과 스몰악이라고 합니다. 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개의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 두 개 그려봐 라고 얘기했을 때 원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원과 직선을 그어봐 라고 했을 때 뭐야 이거? 원과 직선을 그어봐 라고 했을 때 원과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요거는 그리지 마세요. 원과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근데 내가 원과 직선이 아니라 두 원을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 네 가지. 안으로 아예 넣어버리겠네요. 오. 자, 6가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있고, 안 만나는 거. 맞나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조금 더 가까워져요. 좀 더 가까워지면 부딪히겠지, 그지? 한 점?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인데, 이렇게. 근데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한다라고. 외접한다.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얘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내접한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만나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가 외접한다, 내접한다 구분했던 것처럼 만나지 않는다도 구분을 해야겠네요. 요 첫 번째 거랑 이거랑.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알겠어요? 이거는 안에서 만나지 않는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일치는 아니고 두 원이 일치하는 건 아니고 중심이 일치한다. 그죠? 중심이 같다. 자, 이렇게 6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6가지 포지션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D와 라지알 스몰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자, 볼까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기로 했죠. 자,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스몰악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D가 라지알 더하기 스몰알보다 큽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외접한다. 자,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기로 했죠.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스몰악이라고 하기로 했지.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D가 라지알 더하기 스몰알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두 번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스몰악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자, D가 라지알 더하기 스몰 r을 더한 것보다 작단데, 알겠죠? 작단데
요거 좀 이따 추가할 거예요. 이쪽에 무엇보단 크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이 무엇보다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D라고 하고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지 R,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몰 r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D는 라지 R 빼기 스몰 R과 같고 여기 이 위로 다시 올라와서 D는 라지 R 빼기 스몰 R보단 커야 돼.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만나지 않는다는요. 만나지 않는다는 다시 이것도 원의 중심이 뭐 한 여기쯤에 있겠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지 R,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몰 R 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죠? 타격이 크다 이건. 자, 이렇게 있죠? 스몰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스몰 r 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D랑 라지 R 스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D가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보다 작다. 왜냐면 라지 R 빼기 스몰 r은 여기 왼쪽 더하기 오른쪽이니까. 자, 중심이 같다는 이거 어떤 상황이 있어요? D가 0이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이것 중에 어떤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이것 빼고는 다 나와요. 알겠죠? 거의 이것 빼고는 다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잘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잘 안 나오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뭐랑 연관이 돼서 많이 나오냐면, 어떤 직선과 연관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는 따라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막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떤 특정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치?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 직선 아니니? 생김새가? 그지? 여기서도 어떤 특정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 직선 아니니? 자, 여기서도 어떤 특정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지? 왠지 이 점과 이 점이 되게 중요하게 문제 작용할 것 같지 않니?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특정 직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중심이 같다. 그냥 이렇게 풉니다. 요건 이제 난이도 쉬운 문제 나오죠. 근데 요건 어떤 특정 직선을 그을 수가 잘 없죠.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들로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과 같으면 됐었고, 안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리가 반지름 빼기 반지름과 같았으면 됐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지금 1,0 그리고 반지름이 4짜리, 두 번째 원의 중심이 4,0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짜리인데, 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거 그냥 쉽다. 1,0에서 4,0까지의 거리니까 예리한데? 자, 1,0에서 4,0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3이에요. 그 3이 2 더하기 R과 같거나 3이 R이 지금 양수 2다를 했으니까 R 빼기 2와 같으면 돼요. 2 빼기 R로는 3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에서 R은 1이다. 두 번째 거에서 R은 5다. 이렇게 두 개의 R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783번은 이제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지 않을 때는 제낄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니네가 X치면 안 되지. 니네는 풀어야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제끼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요거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희들은 X치면 안 돼. 풀어야 돼. 자, 이렇게 있다. 그지?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커야 되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컸었어야 됐어요. 기억나니? 뭐 기억날 게 있니? 위에 보면 되는데.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3짝이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a고 반지름이 1짝입니다. 자, D를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a제곱이에요. 그럼 이 루트 4 더하기 a제곱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인 4보단 작아야 되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인 2보다는 커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 때려주면은 4 더하기 a제곱이 16보다 작고 여기는 4보다 크다. 4씩 다 빼주시면은 a제곱이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제곱 벗겨줄 거거든요. 제곱 벗겨주면 작작 큰 그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는 루트 12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또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야.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자,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 일단 공통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통현은 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 이게 공통현이야. 알겠어요? 이게 공통현. 자, 그래서 공통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한 얘가 공통현이다 이거야. 첫 번째 원한테도 현이고 두 번째 원한테도 현인 여기가 공통현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걸 찾자 이거야. 이 직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선분.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하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찾자 이거야. 오케이? 자, 결론부터 적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a-a''의 x 플러스 b-b''의 y 플러스 c-c''는 0인. 이게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증명합니다. 증명 과정을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요. 알겠지? 자, 증명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두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을 나란히 적고요. 연립할게요. 절레절레 하기 싫어요? 근데 쉬워요. 그냥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져서 뭐가 남아? a-a''의 x b-b''의 y c-c''는 0.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랑 비슷한 어떤 짓을 했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도 연립했어요. 자, 이렇게 연립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두 녀석이 공통으로 지나는 x랑 y들을 모아놓은 도형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일반식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이네. 그러니까 이걸 직선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증명 과정의 끝입니다. 두 원의 방정식을 나란히 놓고 뺐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두 원의 방정식이 동시에 지나는 점을 찾자는 거잖아. 그치? 연립이니까. 그럼 동시에 지나는 점이 두 점이 있었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네.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는다? 그냥 두 원을 빼면 돼요. 알겠죠? 두 원을 빼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뭐가 있을까? 자, 원의 중심과 중심. 이건 이제 그 추가로 알고 계세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분은 현을 수직으로 2등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에요.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앞으로 요 그림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거 재밌어. 잘 봐라. 자, 두 원의 교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을 표시해보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데 재밌는 거 보여줄게. 저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내가 지금부터 그릴 거거든. 뭐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지?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얘만 빨간색으로 그린 건 초록색으로 여러 개를 그리고 마지막 걸 빨간색으로 그린 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초록색처럼. 근데 너희들한테는 저 빨간색을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어떤 특정 원. 맞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거 마치 니네 직선으로 해석해볼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랬을 때 무수히 많죠. 근데 정답으로 무수히 많다로 신정 문제 내진 않잖아. 그치?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직선을 찾게 만들잖아. 그치? 그 어떤 특정 직선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더 주잖아. 맞아?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이 직선이 지나는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힌트를 하나 더 준다고. 마찬가지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원을 만들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 힌트는 보통 어떤 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며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또는 이제 뭐 가끔 낮은 확률로 반지름을 힌트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K배 해가지고 더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지? 이놈의 새끼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두 개의 원이 각각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원이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이 원.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녀석은요. 첫 번째 원 더하기 두 번째 원의 k배한 거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식이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점 힌트를 줄 거예요. 그 힌트를 대입해서 K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힌트를 대입해서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요?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지.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요. X제곱, Y제곱이 지워져 버리지. 그지?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위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셔서 개념 익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2를 지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이 얘기야. 야,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 이 두 개의 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직선이 0,2를 추가로 지난다. 여기가 이제 0,2다. 이런 얘기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그냥 그 두 원을 빼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원 그냥 전개합니다. 첫 번째 원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 두 번째 원도 그냥 전개할게요.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냥 빼. 그러면은 2차 항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연립을 통해서 2차 항들이 사라지면서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게 직선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 자, 이제 뭐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직선이 0,2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a 값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개의 원의 둘레를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할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이요,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요. 감이 와?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껄껄껄껄,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은요, 이 커다란 원이 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합니다. 이해돼요? 커다란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지금 2등분했죠. 그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런 그림이 상상이 돼야 되고, 이게 1단계야. 이런 그림이 상상이 돼야 돼. 이제 이 그림이 상상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이 공통현이 요 원을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다 전개해가지고, 어휴. 공통현의 방정식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거 전개할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전개해보면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돼요. 이게 첫 번째 거를 전개한 겁니다. 왜요? 왜? 아, 그래? 우리 다 암산 천재들이잖아. 그지? 자, 두 번째 것도 요것도 이제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돼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이 두 개 연립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a-1의 x 플러스 b-1의 y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연립해가지고 정리하면. 자, 근데 이 문제 푸는 것의 핵심은 뭐였어요? 어쨌든 간에 저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라는 거잖아요.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야. 작은 원의 중심이 지금 요 녀석이 1,1이잖아. 그러니까 1,1을 지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1을 대입을 하면 참이어야 돼. a-1 플러스 b-1 플러스 2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죠.
그죠? 자, 어떤 개념으로 이제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88번 문제 봅니다.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공통현의 길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한 요 녀석의 길이가 바로 공통현의 길이입니다. 그죠? 자, 내가 이거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 풀 거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둘 중에 아무 점이나 아무 원이나 중심 잡은 다음에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D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R이다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오고 이 녀석의 2배가 현의 길이야. 오케이? 어떻게 접근할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개 뺍니다. 자, 위에서 아래 뺄게요.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요. 둘 중에 어떤 원 가지고 해볼까? 자, 밑에 있는 원 가지고 할랜다. 밑에 있는 원이 이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밑에 있는 원으로 할게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지. x-1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는 4다라고 만들 수 있고요. 1,1이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은 2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자, 여기 반지름 자리에 2 적을게. 그리고 여기 중심이 지금 1,1이다라고 했을 때 1,1에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이게 요 거리 D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3이다가 되니까 2분의 3 루트 2. 자, 이게 요 거리입니다. 요걸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3. 자, 이제 피타고라스 쓸 거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4 빼기 2분의 9. 왜 음수가 나오지? 틀렸다. 여기가 4가 아니다. 여기가 8이네요. 왜 아무도 이거를 딱 눈치챘어야지. 8. 오케이? 그럼 반지름은 2루트 2. 오케이? 자, 여기다 2루트 2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루트 2의 제곱에서 이것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8에서 2분의 9를 뺀다가 나와요. 그럼 2분의 16에서 2분의 9 빼는 거니까 2분의 7. 그래서 2분의 7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여기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2분의 7. 그럼 2분의 루트 14. 여기가 2분의 루트 14. 그럼 공통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4의 2배인 루트 14.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팡 789번. 두 개의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상상해보자. 자, 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대요. 이렇게. 근데 이 원이 3,0이랑 0,1을 지난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지. k가 뭔지 몰라도 그냥 k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원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랑 뭐 대입해야 되는 거야? 3,0 대입한 식과 0,1 대입한 식을 연립해서 미지수 a와 k를 찾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3,0 대입해주면은 9-6 플러스 a 플러스, 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a랑 k랑 관련된 식이 두 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또 연립해가지고 a랑 k를 찾으시면 다시 요 a랑 k에다가 대입해주고 식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0. 자, 안 해줘서 정말 미안한데 하는 법은 설명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원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K로 묶어가지고 한식에다가 적어주시고 얘가 준 또 다른 힌트를 이용을 해서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A랑 K를 찾고 난 다음에는 A랑 K를 찾고 난 다음에 이 A와 K를 여기다가 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걔가 얘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한 페이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요 페이지에서 주로 배울 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고 하면 접하는 선이란 뜻이죠. 2차 함수에서도 접선을 많이 했었는데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톡 치고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한다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한테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만 알고 있으면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 3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기울기를 받았을 때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떤 원이 있는데 요 원이라고 해볼게요. 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원에 어떤 특정 기울기를 받았어요. 어떤 특정 기울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지금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특정 기울기 m을 갖는 접선을 그어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기울기를 뭐 한 1 정도라고 해보면은 기울기 1짜리는 대강 그으면 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자, 2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어떤 원을 주고 야, 이 원에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접선 그어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대강 이제 중3 정도 됐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어느 정도로 기울었는지가 감이 잡힐 테니까 여기에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못 긋죠. 그래서 특정 기울기를 가는 접선은 항상 2개씩 그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결론부터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만 외우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준 기울기, 뭐 기울기 1이라고 적은 건 뭐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거일 뿐이고, 자, 문제에서 준 기울기와 이 원의 반지름. 그래서 여기 기울기 자리, 여기 반지름 자리에다가 해당하는 숫자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사실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직선이 2개인 것을 뜻하죠. 플러스 루트일 때, 마이너스 루트일 때 이렇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증명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증명. 자, 증명 과정 들어갈게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 자,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원에 접한다. 원에 접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 플러스 n은 0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0,0이죠.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하면 n이 생기고 자, 이게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으면 된다. 그러면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왼쪽에 절대값 벗겨주시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가 되는데 이때 요 n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대입을 해주면 만들어지는 게 이 공식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처럼 이제 어떤 원이 어떤 직선과 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앞 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을 풀어주면 나오는 건데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풀 거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이도 풀 수 있게 되니까.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지금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 공식을 우리가 쓰고 싶잖아.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싶은데 이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 0,0일 때만 쓸 수 있다 이거야. 쓸 수 있다. 요거 조심하세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뭐 9 이런 거 이렇게 받았으면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에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 2짜리를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얘가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 그리고 기울기 2짜리 해가지고 요 녀석이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y는 그러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까지 됐죠? 자,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요놈의 원의 중심은 3,2고 우리는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3,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직선도 이동시키면 됩니다. 어떤 이동? 평행이동. 정확한 건 이제 평행이동은 이 다음에 또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기울기를 받았을 때 공식을 사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저기 네모쳐져 있는 공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에만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이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저 원이랑 똑같은 평행이동을 직선한테 시켜주면 되는데 평행이동은 다다음 단원에 배울 거니까 그때 또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방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하 시간에 배울 포물선, 타원, 쌍곡선 자,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방,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포물선 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포물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개꿀이냐? 다 똑같다고. 중요한 건 다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똑같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적인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거냐면 지금부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적어주세요. 자, x제곱을 바꿉니다. x y제곱을 바꿉니다. y x를 바꿉니다. 2분의 x 더하기 x y를 바꿔요. 2분의 y 더하기 y 자, 이렇게 바꾼 후에 문제에서 얘기한 접점 x1, y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입하는 건 지금 이렇게 x를 2개로 늘리고 y도 2개로 늘리고 또 2개로 늘리고 2개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x1, y1은 어디에다가 대입하느냐? 그 중에 하나에다가만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요게 이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방법을. 그럼 이거 알아두면 너네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2차 포물선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는 다 껌으로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들을 여러분들 고1 정도 수준으로 한번 상상시켜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 이거야. 자,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원 2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점에서 원이랑 접하는 직선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위에 적어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이거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x제곱이랑 y제곱을 xx, yy, r제곱 이렇게 바꿔주라고요. 는 r제곱.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점을 하나의 x와 하나의 y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x1x, y1y 이렇게 해주면 된다. 요게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얘는 지금 1번이랑의 차이점은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사용해줄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건데요.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 볼까?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자, 요런 원이 있어요. 이거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완전 제곱, 이거 제곱으로 있는 걸 두 개짜리로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x-a 곱하기 x-a, y-b 곱하기 y-b는 r제곱으로 고친 후에 여기는 이 점을 하나의 x랑 하나의 y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x자리, 요 y자리에다가 저것들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x1, 여기에 y1 이렇게 들어가면 요 녀석이 바로 그때의 공식입니다. 저 공식을 외우는 건 진짜 미련한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써주고는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네모친 것들을 저거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방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저 방법만 기억하면 공식 3개를 다 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원이 심지어 일반형이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주기도 할 거 아니야. 일반형으로 주기도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저 일반형을 굳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지 마시고, 자, x제곱을 xx, y제곱을 yy, 그 다음에 여기 x 1차 항을 a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 여기 y 1차 항을 b 곱하기 2분의 y 플러스 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고친 후에, 자, 이 x1, y1을 하나의 x랑 하나의 y에다가 다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x1, y1, x1, y1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근데 니네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그 자체는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위에 이제 방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저 위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저걸 알아두면은 너네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도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알겠지? 저 녀석을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게 기울기가 주어진 원이에요. 위에서 했던 거.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원 2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제일 어려운 게 3번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원 밖에서 그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잘 봐라이, 원 밖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라 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방정식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졸고 앉아있네 이거. 내가 네 흰자위를 계속 보고 있어.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그리고 시험에서 단골이라고 이게. 알겠니?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이게 단골인 건. 그치? 자, 풀이 방법에는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무려 3가지나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너네가 좀 더 맞는 방법을 해주면 되는데, 난이도로 따지면은 1번 방법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움. 하지만 제일 범용적이에요. 범용적이다라는 게 뭔 뜻인지 알아요? 어떤 문제를 드릴 때도 다 풀 수 있다 이거예요. 1번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2번 방법이나 3번 방법으로는 잘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1번 방법은 기본 풀이가 제일 어려운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난 제일 어려운 방법 하나만 익힐래. 또는 나는 쉬운 방법 2개를 익혀서 2가지를 다 도전해볼래. 중에 내가 추천하는 건 쉬운 방법 2개를 익힌 다음에 2가지 다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1번 방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겠지? 식도 너무 길고요. 2차 연립방정식도 등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정이 들어가냐면 접점. 자, 여기 지금 접점 있잖아요. 접점. 어딘지 모르는 그 접점. 접점을 x1, y1 이라 한다. 자,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접점을 x1, y1 이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우리가 위에서 배운 방법을 이용을 해서요. 접점이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x1이랑 y1은 미지수입니다. 내가 모르는 숫자예요. 그래서 접점이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그 접선의 방정식이, 그 접선이 원 밖에 있는 점, 여기 지금 a, b라고 설정되어 있죠? a, b. a, b를 지남으로 대입한다.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a, b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a,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x1, y1이 우리 위에 설정한 접점 x1, y1이 원 위의 점이므로 대입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과 3번 과정을 거치면서 x1, y1에 대한, 자, 이거는 x1, y1에 대한 1차식이 생기고요. 이건 x1, y1에 대한 2차식이 생깁니다. x1과 y1에 대한 1차식과 2차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4단계 2번과 3번을 연립한다. 그래서 x1의 값과 그 다음에 y1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x1과 y1의 값을 다시 1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2차 연립 방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방법 2번은 어떻게 되냐? 방법 1번은 선생님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풀어줄 거고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어줄 때는 방법 2번이랑 또는 방법 3번을 풀어줄 건데요. 자, 방법 2번을 보도록 하시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D와 R이 서로 같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도 어떤 그 가정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기울기를 M이라 한다. 자, 이 접선 방정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y-b는 m 곱하기 x-a를 구한다. 만든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원 밖에 있는 점 a, b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너네가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자, 원 밖에 있는 점 a, b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때 미지수는 m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2단계 뭐야? 원의 중심에서 방금 만든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그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가 반지름 r과 서로 같다 라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을 수가 있어? m이 뭔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 m을 다시 위에다가 대입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방법 3번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정은 동일합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자, 방법 1번도 동일해요. y-b는 m 곱하기 x-a를 만든다. 자, 방법 2번은요. 지금 직선이 원이랑 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1번에 직선의 방정식을 원방에 대입합니다. 대입한 후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과 같음을 이용하여 m이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3번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적으셨나? 아직인가?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90번 보도록 하면 저 원에 접하고 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죠? 왜? 자, 여기 790번 문제 보면은 여기는 이 원에 접하고 이 직선의 수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직선의 수직이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힌트는 바로 기울기 힌트입니다. 기울기.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기울기는 반대부호의 역수 3이다. 수직이다는 반대부호의 역수니까 기울기가 3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 원의 기울기 3짜리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원이 어떤 녀석인지를 상상해 봐야죠. 맞나요? 자, 이 원이 지금부터 어떤 녀석인지 는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나오죠. 자, 표준형으로 고쳐봅니다. x에 대한 완전제곱식 x-3의 제곱 플러스 y에 대한 완전제곱식 y 플러스 2의 제곱은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 그릴 건데 이거 완벽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 기울기 3짜리 접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이거야. 여기에도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랬을 때 이 초록색으로 그어진 녀석 찾아라라는 거잖아. 그치? 나 이거 어떻게 문제 풀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이 지금 3,-2거든. 그래서 3,-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5와 같아야 된다라고 식 세워서 문제 풀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대강이나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울기가 3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 플러스 n이다 까지는 나와. y좌편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알잖아. 그리고 이 3x 플러스 n은 이 녀석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일 수도 있는 직선이겠지. 자,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고치면 3x-y 플러스 n는 0이다가 되고 여기에서부터 3,-2까지의 거리가 5가 된다라는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되니까 루트 9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자, 3이랑 마이너스 2 대입하라 그랬죠? 9 플러스 2 플러스 n는 5다. 이렇게 식 세우죠. 그럼 절대값 n 플러스 11는 5 루트 10이다가 되고 절대값 벗겨주면 n 플러스 11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0 되고요. n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0 되니까 그걸 요 n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1 아이고 야, 이거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여기 두 개 다 집어넣어야겠네. 자, y는 3x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0. 자, 선생님 원래 식 두 개로 쓰는 게 매너거든요, 이거. 근데 식 하나로 썼어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저 앞에 5 루트 10이 플러스일 때랑 5 루트 10이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죠? 오케이. 자, 기울기 받았을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아니, 선생님 이봐요.
기울기 받았을 때 여기 공식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왜 공식 안 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원의 중심이 원점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배웠던 3번에 있는 방법 2번,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91번. 주어지는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자, 여기까지 2,-1에서의 접선 찾을 건데 지금 요거 선생님의 방법을 기억하라 그랬죠? x, y, 는 5다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2,-1을 대입하면 접선 나와. 2x, y, 플러스 5 뚝딱 는 5 뚝딱 나오죠? 이렇게 뚝딱 나온다 얘들아. 알겠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진짜 이건 제일 쉬워. 그냥 뚝딱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그냥 x를 y를 두 개로 나눠 적은 다음에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여기까지 본 거야.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 그럼 p랑 q는 이 녀석의 x절편, y절편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x절편 구해볼까? x좌표는 y에다가 0 넣어서 구하니까 x는 2분의 5다가 나오고 p점 좌표는 2분의 5,0이야. 자, y좌표는 x에다가 0 넣어가지고 구하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q점 좌표는 0, 마이너스 5다. 자, p점과 q점도 찾았어. pq라 할 때 여기까지 한 거야. 자, p점과 q점 찾았죠? 자,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려볼게요. 5 원점. 자, P는 2분의 5,0 여기가 P, 그 다음에 Q는 0, 마이너스 5 여기가 Q. 그래서 OPQ의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고, 앞서서 배웠던 그 어떤 방법이나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5, 높이가 5짜리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5 해서 4분의 25.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792번. 주어져 있는 원 위에 6,2에서의 접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것도 위의 점이다. 개꿀띠야, 개꿀띠. 잘 봐. x-3의 제곱이니까 x-3 곱하기 x-3, y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제곱을 쭉 늘려 적어요. 문자가 두 개가 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하나의 x랑 하나의 y에다가 문제에서 준 점 대입하면 돼요. 6, 2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x-3 플러스 4 곱하기 y 플러스 2는 25다. 자, 접선 구한 거야. 이쁘게 정리는 안 했지만 구했어요. 근데 뭐 구하래? y좌편. y좌편은 x에다가 0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y 플러스 8은 25다가 되고, 그러면 4y는 26이다가 되니까 y는 2분의 13이다. 이렇게 y좌편 나옵니다. 안 어렵죠? 자, 이제 문제의 원과 접선 문제의 제일 고난이도의 문제인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문제예요.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문제. 자, 그럼 저것도 우리가 대강 한번 그려놔 볼까? 요건 뭐 그리기 쉽습니다. 일단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기 쉬운 걸 받을 거겠죠? 자,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요런 원이 있는데, 요 원에 0,3, 여기가 지금 2기 때문에 0,3이면 한 여기쯤 되겠네. 자, 0,3에서의 접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어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어지겠지. 자, 이 녀석들을 모두 구하여라 이거잖아요. 됐나요? 지금 이 문제는 특히나 더 쉬워요. 왜냐면은 y좌편이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는데 y좌편이 3인 거 식을 세우면은 제일 쉽겠지만, 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받진 않을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가장 평범하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3은 기울기 m 곱하기 x-0,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3이다를 만들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 여기도 그어도 반지름 2와 같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mx-y 플러스 3은 0까지. 자, 거리 구해볼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해주면 3는 반지름 2와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변에다 곱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9는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9와 같고 m제곱은 4분의 5와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와 같다. 자, 이렇게 m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m을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 직선의 방정식에 요절했다고 넣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이다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건 이 녀석일 거고 기울기가 음수인 건 이 녀석이겠지.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게 제일 쉬운 풀이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공식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안 했었으니까 794번 한번 공식 써가지고 해볼게요. 자, 요 직선과 수직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기한 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 4분면에서 원 이것에 접하는, 자, 이것에 접하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이 기울기를 고정해줬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입니다. 개땡큐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자, 요거 m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 r자리에다가 2루트 2. 지금 얘가 r제곱이니까요. r자리에다가 2루트 2를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럼 공식에다 넣을게요. y는 mx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그러니까 2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1 플러스 1.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루트 2니까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나요? 자, 근데 그때 이 녀석의 x절편 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직선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나왔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면,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를 그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1자리는 대강 이렇게 하나 그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1, 4분면에서 원과 만난대요. 1, 4분면에서.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y절편이 양수인 거 골라주면 돼요. 그 y절편이 양수인 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 거고 얘가 정답인 거고, 얘의 이제 x절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x는 4다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공식 써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그냥 뚝딱 풀립니다. r이 뭔지 m이 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요. 요거는 여기까지.